대출을 막아보니까 아파트를 못 사. 지난달 31억 원에 신고가가 거래된 이후 이달 3일과 6일 각각 29억 5천과 28억 원의 거래가 됐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이사 대책이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공급 대책 별로 신경 안 써요. 매물 사이드 버티기. 이사 대책에 대한 평가는 분분한 편이에요. 기사에서도 뭐 실제로 효과가 있다, 뭐 없다. 그리고 그게 가격이 뭐 조정이 되거나 안 되거나 뭐 하더라도 그 부분이 이사 대책의 영향인지 아닌지는 워낙에 다양한 변수가 적용하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긴 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보시죠. 집을 파는 사람은 그동안 정책이 다 실패한 것을 봐서 학습했기 때문에 이사 대책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거래는 줄었지만 이사 대책 영향은 아니다. 거래는 2월달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공급대책 발표 한 달이 지난 현재 시장에서는 공급대책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대출 규제나 임대차 보호법 등 기존 대책이 시장 상황을 다 얼어붙게 했지 이사 대책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 사실 아파트에 크게 영향을 줄 건 없어요. 이사 대책이. 빌라 같은 것들에 대한 영향을 줬죠. 거래량을 끊어버렸죠. 왜냐하면 겁뒀잖아요. 이사 대책 이후에 구입한 것들은 현금 청산될 수 있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당연히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고요. 그리고 그게 구역을 딱딱딱 지정해주면 거길 피해서 사면 되는데 구역을 안 정하고 일단 사고 이사 대책 이후에 산 사람들은 우리가 구역 지정된 곳에서 샀다. 현금 청산이다. 어딘지 몰라. 못 사죠. 네,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성공을 한 겁니다. 거래량을 끊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그런 보관. 제가 봤을 때는 이사 대책 이후에 현금 청산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일단은 정부가 생각했던 목적은 달성했다. 정부 입장에선. 겁을 주니까. 자, 솔직히 지금 또 매물이죠, 매물. 매물은 충분하다. 시장에서는 금액이 꺾였다기보다는 그냥 손님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매물은 있는데 거래가 줄어든 것은 공급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대출이 막혀서 못 사는 것. 자, 손님이 없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손님이 없는 이유가 뭐 집값이 왜 이렇게 비싸? 뭐 이런 분도 있겠지만 또 다른 분들은 대출이 막혀서 사고 싶지만 못 사는 분들도 유효 수요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자, 그러니까 똑같아요. 빌라를 못 사게 하는 것, 아파트를 못 사게 하는 건 뭐였습니까? 대출을 막아보니까 아파트를 못 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빌라로 막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빌라는 대출 막는다고 해도 못 사지 않아요. 저렴하니까 아파트에 비해서. 그러니까 대출, 빌라에 대한 거래량도 끊어야 되니까 어떻게? 현금 청산을 시킨다고 겁을 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파트와 빌라의 거래량을 모두 끊어놓으니 당연히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거지. 시장의 분위기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떨어질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안 사야지 하면서 거래가 줄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과를 보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자, 정부에서는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짓는다고 했는데 사람들 생각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수요가 줄어든 건 돈이 융통이 안 돼서 그런 것이다. 거래량이 줄어든 것은 솔직히 대출이 안 돼서 그런 것이다. 이자 대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 아니고 대출이 됐으면 또 엄청 샀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집값을 엄청나게 올려놓고 15억 원 미만은 돈 없으면 집을 사지도 못하게 대출을 막아놨다. 물건이 순환하려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풀어줘야 하는데 양도소득세도 올리는 바람에 팔지도 못하게 됐다. 그게 다 시장의 공급 물량인데 공급이 안 돼서 집값이 오른 건. 자,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 상식이라는 거 알죠? 네, 정부가 모를까요?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책 발표로 관망시로 돌아선 손님들도 눈에 띄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신림동의 공인중개사 대표는 지금 엄청 올랐는데 그 가격 주고 사느니 정부를 한번 믿어보고 기다리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있겠지. 뭐 없을 수가 없죠.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네, 정부를 믿는 분들, 지금도 지지층의 어떤 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런 분들의 대다수는 정부를 끝까지 믿고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의 뒤통수를 맞았지만 이제는 이제 되겠지라고 될 때까지 믿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또 안 믿으면 어떡할 거야? 지금 그 가격 이 가격을 주고 살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믿는 것밖에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믿는 분들이 있다. 원룸 보러 온 젊은 친구들이 어차피 지금 가격에 못 사니까 몇 년 뒤엔 기회가 있지 않겠냐. 특히 젊은 친구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집을 좀 자그맣게라도 집을 좀 마련해서 이제 자산을 늘려가면서 중산층이 돼줘야 하는데 뭐 집을 아예 못 사게 해놓고 임대 아파트만 살아라고 하고 월세 싸게 해줄 테니까 거기서 살라고 하니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굉장히 근시안적인 대책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장기적으로 어떡할 거야 그런 데만 살다가. 그게 참 걱정되는 거죠. 이사 대책으로 집값 폭락은 없을 거고 둔화 정도 예상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수도권의 집값이 월 상승률이 12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사 대책에서 계속 치솟는 집값. 변 장관님은 굉장히 이사 대책의 효과로 안정된다라고 하는데 데이터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많이 오른 게 아니고요. 12년 만에 최고랍니다. 12년 만에 최고. 수도권 집값의 상승률이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수도권이.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오른 달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년 만에 최고. 자,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2월 수도권 주택가격은 무려 1.17%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17% 상승률은 2008년 6월 1.8% 이후 12년 8개월 만에 기록한 최고치다. 서울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0.51%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 근데 이런 기사와 더불어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도 항상 공존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게 맞는지는 시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어떤 기사냐면은 아파트 거래가 판토막이 났다. 반포자에 1억 이상 떨어진 매물 등장. 자, 요거를 붙여놓으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아파트 거래가 반토막이 난 이유가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자라고 보이죠. 그러나 이건 좀 별개로 생각하십시오. 일단 이거는 설명을 뒤에서 드릴 거고, 아파트 거래가 반토막이 난 거는 뭐예요? 가격이 오른 것도 있고, 또한 대출을 끊어버렸잖아요. 사고 싶어도 못 사게 만들었잖아. 그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매수와 매도 힘겨루기 속 강남 재건축은 계속 신고가를 보이고 있다. 재건축 단지는 여전히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성 2차 전용 7사는 지난달 24억 원에서 한 달이 채 안 된 사이에 1억 원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압구정 현대 6차도 신고가 48억 원에서 7개월 뒤인 6억 5천만 원,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한 달에 1억씩 거의 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반포동 반포자이는 84제곱이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33평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달 31억 원에 신고가가 거래된 이후 이달 3일과 6일 각각 최고가 대비 1억 5천에서 3억 원 내린 29억 5천과 28억 원에 거래가 됐다. 그러니까 신고가보다 가격이 좀 떨어져서 거래가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인터뷰가 한번 보세요. 이제 값이 오를 만큼 올랐다고 생각하는 집주인이 몇 천만 원 정도 가격을 낮추고 있다. 자, 있을 수 있죠. 값이 많이 올랐네. 이 정도 만족해 하고서 파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도자들이. 근데 매물이 손에 꼽을 정도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집주인이 아직은 많다 적다? 굉장히 적다. 그래서 매물이 적은데 나오다 보니까 나오는 족족 팔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가격이 내려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오는 족족 팔리고 있다랍니다. 여러분 31억 원하고 비교하지 말고 집 한 채가 28억 원, 29억 5천이에요. 절대 저렴한 금액은 아니죠. 상당히 큰 금액인 거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나오는 족족 산다. 상당히 많은 수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도 많은 수의 대기 유효 수요가 강남에는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뭐 50%가 떨어지고 40%가 떨어지고 그럴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고가를 뚫지는 못하더라도 그 언저리에서 한 1년만 싸더라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질비하다니까요. 이게 강력한 지역에서 핵심 지역일수록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지역일수록 하방 경직이 강한 겁니다.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래서 지금 하락기가 도래하더라도 핵심 지역에 사놓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방 경직성이 강하기 때문에. 강남은 호황일 때 지 혼자 제일 독야청청 올라가는 거고 하락기에서도 불황에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올라가다가 불황에 조금 떨어지고 막 올라가다 이렇게 된 건데, 다른 애들은 조금 얘가 올라간 만큼 못 따라가고 조금 따라가고 떨어질 때 뭐 안 좋은 지역일수록 그냥 한없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상승기든 하락기든 무조건 상급지로 계속 이동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역시나 나오는 족족 팔리고 있다는 이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금관구 지역에서 서울에서 시가 많은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꾸준하다. 벽산 아파트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게 규모는 큰데 지하철역하고 상당히 먼, 도보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쪽이거든요. 약간 산 밑에 있는 느낌이죠. 언덕도 좀 있고. 그러나 이것도 역시 4억 원대예요. 4억 원대 사실 말이 안 됐어요. 그죠? 5억 원 후반대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6억 미만까지 급하게 치고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 84는 작년 초 6억 5천 7억 거래된 것이 1년 만에 2, 3억 올라서 9억 원대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죠. 제목만 보지 마시고 또 읽어보면서 어떤 말이 맞는지 한번 잘 판단을 해보세요. 시장은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